안녕하세요. 핫한 가상화폐를 1대1로 비교 분석하는 남자 코인데코인의 류도현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건 이상의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나 포럼 등이 열리고 있는데 그만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새롭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펜타곤 그래프로 분석하는 코인데코인.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는 리플에게 또 속았다라는 리또속이라는 신조어를 몰고 다닐 정도로 핫한 이슈를 지니고 있는 리플과 그 리플에서 갈라져 나온 스텔라 루멘을 비교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두 코인에 대해서 펜타곤 그래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가상화폐는 그 수치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방송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신 거래소의 수치나 코인마켓캡 또는 플로닉스 등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성입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동전주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말에 미국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와 아마존에서 리플로 결제가 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화제성이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코인 시장에서 언제나 핫한 소식을 몰고 다니는 리플. 화제성 점수는 4.7점입니다. 다음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리플에서 갈라져 나온 코인이다 보니 리플과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어 있는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리플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서 그 성과가 있는 반면에 스텔라 루멘은 나이지리아 등의 개도국이나 인도와 같이 구문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리플과 함께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플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화제성이 약간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제성 점수는 3.4점입니다. 이번에는 변동률을 보시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최저가가 달러 기준으로 0.250352달러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최고가는 3.73달러로 변동률은 무려 1489%에 해당하며 평점은 0.6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스텔라의 경우에는 기간 동안 최저가가 0.072223달러로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내 최고가는 0.912087달러를 기록하여서 변동률은 1260%, 평점 0.8점으로 역시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가격 변동률을 놓고 유행어나 풍자 영상이 나올 정도로 그 변동률이 매우 심한 코인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래량 부분입니다. 거래량은 조사 시점에서 해당 가상화폐의 전체 유통량을 US 달러 기준으로 환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거래량 부분은 매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거래량을 직접 확인하여 보시고 일자별로 거래량의 차이가 심한 가상화폐 경우에는 투자를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리플은 조사 당시 기준으로 전체 거래량 순위에선 5위, 거래량은 2억 6,107만 2천 달러로 평점 4.6점을 부여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거래량 순위 20위, 거래량은 3,222만 9,400달러로 평점은 3.1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금성 부분입니다. 황금성은 가상화폐의 현금 전환 및 실사용에 대한 수치를 매기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현재 국내 거래소 모든 곳에 상장되어 있어 황금성 면에서는 5점 만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텔라 루멘의 경우에는 리플과는 다른 의미에서 동종 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제휴 업무 등이 사실 그리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은 2.4점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 부분입니다. 두 코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골자는 국제금융거래 시의 시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입니다. 국제 송금을 거래할 때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스와이프 혹은 스위프트 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은행과의 통신협회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은행과 한국에 있는 은행과의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위성으로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스와이프 송금은 송금 후에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거래 도중에 데이터가 삭제되어서 송금 내역을 재전송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리플이고, 리플을 베이스로 하여 하드포크를 한 스텔라 역시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 코인들이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면, 리플과 스텔라 룸에는 금융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장성 역시 개인이나 일반 기업들과의 제휴 업무보다는 일반 기업들의 피지 서비스나 은행과 은행 간 혹은 기업 간의 국제 송금, 은행 내부 간의 송금 등에 특화되어 있어서 확장성 면에서는 두 코인 모두 3.2점의 평이한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두 코인을 보실 때 유의하실 점은, 두 코인 모두 주 고객층이 일반 대중이 아닌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 호재로 나온 내용들이 사실 실체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코인의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코인사와 해당 제휴업체 간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리플과 스텔라는 분산화된 코인이라기보다 중앙 집중된 코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기관 혹은 리플의 운영 주체인 리플랩스 등이 코인을 없애거나 코인의 발행수를 1000억 개에서 1조 개까지 늘리거나 1000억 개 중에 수백억 개를 소각해버릴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앙 집중되어 있는 두 코인의 특성상 다른 어떤 코인보다 운영 주체의 도덕성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플은 보유량의 다수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거래량의 원화 비중이 60에서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번째 시간에는 같은 줄기에서 나와 다른 가지를 펼치고 있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해당 내용은 투자에 대한 절대 지침이 될 수 없으며, 투자에 대한 선택은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무리한 투자는 언제나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